이번 이야기는 무서운 이야기. 안개. 몇 년 전쯤 아버지 어머니를 모시고 이모부 댁에 내려간 적이 있었어. 도깨비 편에서 잠깐 소개했듯이 우리 이모부는 그 마을 이장님이신데, 내가 국딩이던 시절도 이장님이었고 지금도 이장님인 걸 보면 권력의 늪에 단단히 이건 아닌가? 아무튼 아주 긴 시간 장기 집권을 하고 계신 셈이지. 내려간 이유가 뭐냐면 그때 우리 사촌형이 결혼식을 앞두고 있었거든. 그런데 시골 어르신분들이 모두 서울로 올라오던 그 비용도 장난이 아닌데다가 연세들이 많다 보니 장거리 이동이 어려운 분들이 꽤 있었나봐. 그러니까 마을에 잔치를 한번 벌여서 식사 대접을 하고 그 이후에 결혼식을 치르는 게 일종의 관례처럼 여겨지게 된 거지. 그런데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그 잔치에 가게 되었는지를 설명하자면 또 참 긴데, 내 글을 쭉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어머니랑 아버지가 이웃 사촌이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동생들끼리도 아주 가깝게 지내는 거나 같은 학교를 다니거나 그런 식으로 만수상 드렁치리처럼 엮으신 사이였다고 해. 그래서 우리 이모부는 아버지랑 동창이었는데 우리 이모랑 결혼했고, 이모부의 사촌동생이 우리 고모랑 결혼했어. 내가 말하고도 참 복잡하네. 아무튼 그때 아버지가 좀 아프신 상태라 어쩔 수 없이 내가 운전을 해서 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기다가 금요일인데다가 아버지나 나나 퇴근 시간이 빠른 편이 아닌지라 그것도 참 부담스럽게 느껴지더라고. 이래저래 좋은 마음으로 출발한 건 아니었어. 솔직히 귀찮기도 했고. 게다가 그 내려가기 전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안개가 자욱하게 낀 어떤 도로를 내가 운전을 해서 가고 있었어. 꿈속에서는 목적지가 확실히 있는 느낌이었는데 그게 정확히 어딘지는 모르겠더라고. 주변에 다른 차라고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앞이 흐릿할 정도로 안개가 낀 도로를 나 혼자 운전하고 있으니까 꿈속에도 뭔가 무서운 생각이 드는 거야. 내가 원래 안경을 착용하는데 꿈속에서는 안경을 안 끼고 있더라고. 그 생각이 들자마자 평소에 항상 놔두는 자리에 손을 뻗어서 안경을 더듬더듬 찾았어. 찾아서 안경을 끼고 앞을 보는 순간 운전석 유리창에 시퍼런 얼굴 한 여자가 달라붙어 있는 거야. 자동차 지붕 위에서 엎드리고 고개만 유리창으로 내려다보는 그런 모양새였어. 순간 기겁을 한 내가 브레이크를 힘껏 밟았고, 그 여자는 반동을 이기지 못해 바닥으로 내동댕이 쳐졌는데 도저히 밖을 내다볼 용기가 안 나더라고. 어쩔 수 없이 한참 동안을 핸들에 머리를 박은 채로 눈을 감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자동차 옆 유리창에서 하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엎드리고 있으니까 귓가에 그 소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들렸는데, 처음에 똑똑하고 간결적으로 들리던 소리가 점점 빨라지더니 나중에 유리창을 부술 것 같은 기세로 미친듯이 두드리더라고. 진짜 다리가 벌벌 떨리고 숨은 점점 가빠졌고 무서워 죽겠구나 싶었어.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몸을 일으켜 눈을 떴는데, 내가 앉아있는 다리 사이로 아까 봤던 그 여자가 시퍼런 얼굴 내밀고 쪼그려 앉아있는 거야. 그 순간 으악! 이렇게 비명을 지르고 꿈에서 깨어났고 쉽게 잠이 들지 못했어. 여차저차 일을 마치고 이모부 댁으로 향하는 그때는 너무나도 피곤한 상태였어. 중간중간 휴게소에도 좀 들려주고 본인께 직장 상사 험담도 좀 하고, 그러다 보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고 시간은 흘러 이모부 댁에 거의 다 도착했어. 그때 당시 밤 11시가 좀 지났을 때였는데 이모부 댁으로 가려면 읍내에서 말 오기까지 2~30분 정도 걸어야 되거든. 근데 읍내에서부터 뭔가 음산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 이후로 급격하게 안개가 끼는 것이 전날 꿈이 갑자기 생각이 나고 묘하게 무섭더라고. 더군다나 시간이 늦어서 그런지 보조석을 보니까 아버지도 졸고 계셨고 어머니도 뒤에서 코를 골면서 주무시고 계신 거야. 하는 수 없이 정신 바짝 차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열심히 전방을 주시하는데 이제 점점 갈수록 한치 앞을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안개가 짙어지는 거야. 그리고 내 생각으로 이쯤이면 마을 입구가 보이겠다 싶었는데 가도 가도 계속 굽은 길만 이어지더라고. 근데 그때 안개가 낀 도로 앞쪽에서 차가 한 대 보였어. 어두우니까 차의 형체가 그대로 보이는 거 아니었는데 그 차가 비상등을 켜고 있더라고. 어디서 나타난 건지 모르겠지만 안개 낀 도로에서 그렇게 불을 켜주니 운전하기가 한결 수월해지고 고마운 느낌까지 들었어. 운전해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전방에 위험이 있거나 안개가 심한 도로에서는 비상등을 켜주는 게 참 도움이 많이 되었거든. 어차피 읍내에서 마을까지 가는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 차를 따라 계속 직진을 하며 갔는데 한참을 가고 보니까 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야. 아무리 가도 앞차와의 간격은 전혀 변함이 없는 거야. 속도를 내봐도 줄여봐도 계속 같은 거리가 유지되는데 뭔가 소름이 돋아 천천히 차의 속력을 줄였는데 비상등인 줄 알았던 그 불빛이 양옆으로 둥실하면서 떠오르는데 진짜 그때는 귀신이고 나발이고 넋이 빠져 그냥 마냥 쳐다보고만 있었어.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누군가가 내 어깨를 흔드는 느낌이 드는 거야. 그리고 내 이름을 마구 부르는 것 같았는데 처음에는 아주 작은 목소리 같게 들렸거든. 근데 이게 점점 커지더니 귓가가 불에 데인 것처럼 달아오르면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아들아 정신 좀 차려봐 제발 제발 아들아 하고 쩌렁쩌렁 들리더라고. 그리고 차가 어딘가에 부딪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정신이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내 다리 사이에 엎드려 핸들을 붙잡고 계시고 어머니는 뒤에서 울고 계시는 거야. 차는 둥턱 같은 곳을 넘지 못하고 틀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아버지가 운전석 쪽까지 넘어오셔서는 한쪽 손으로 브레이크를 누르고 나머지 손으로 아슬아슬하게 핸들을 붙잡고 계시는 거야. 한참 동안 그 상황이 현실처럼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넋이 빠져 있었어. 그리고 아버지의 고함 소리에 가까스로 정신을 차리고 차를 완전히 정지시킬 수 있었는데 밖으로 나와보니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했더라고. 그 둔턱 바로 밑에 벼농사 짓는 논이었는데 논이 있는 땅 자체가 도로 높이하고 크게 차이가 나 있었고 우리가 둔턱을 넘어서 떨어졌을 그 위치에서는 어디서 나온 건지 알 수 없는 바위 같은 돌덩이가 여러 개 쌓여져 있는 것이 떨어졌으면 크게 다쳤겠구나 싶어 소름이 돋더라고. 나중에 들어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는 애초에 주무신 적이 없었고 읍내에서부터 마을 어귀에 들어설 때까지 내가 갑자기 말을 걸어도 대꾸도 안하고 전면만 주시하면서 운전을 하더래. 처음엔 내가 피곤해서 말수가 줄었나 생각을 하고 두 분 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셨는데 내가 이모부 댁을 얼마 안 남긴 상태에서 갑자기 차를 크게 틀더니 왔던 방향으로 다시 내려갔다는 거야. 아버지가 놀래서 뭐하는 거냐고 물어봐도 대꾸도 안하고 정면만 한참 응시하는데 차에 실내등을 켜고 내 얼굴을 바라보니까 영락없이 뭔가 씌인 모습이었더래. 아버지가 놀래서 내 어깨를 마구 흔들고 어머니도 아이고 이놈아 하면서 이름을 불렀는데 내가 갑자기 희죽희죽 웃더니 논두렁이 있는 곳으로 차를 몰고 가기 시작했더라고. 큰일이다 싶은 마음에 아버지가 안전벨트를 풀고 내 뺨을 세게 내려치는데 뭐가 좋은지 희죽희죽 웃으면서 논두렁 쪽으로 계속 직진을 하더라는 거야. 다행인 건 차가 한번 속력을 줄인 상태였는지 아버지가 급한 마음에 손으로 브레이크를 밟고 핸들을 꺾을 수가 있었을 거고 차가 논두렁으로 꼬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었던 거야. 태어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어본 적은 그날이 처음이었어. 그래도 아버지가 침착하게 대처하신 덕분에
다친 곳은 하나도 없었고 차도 멀쩡했어. 나 따위에게 다시 운전대를 맡길 수 없었던 아버지는 직접 운전을 하셨고 우리 가족은 안전하게 이모부 댁에 도착할 수 있었어. 가자마자 또 다시 저 정신파지 씨발 같은 놈이 야, 이 개새끼야. 이렇게 말하는 바람에 황천길 구경 한번 할 뻔했다는 소리치는 아버지 덕분에 이모부 사건에 대해 듣게 되셨는데 그만하길 다행이라고 하시며 도깨비 놈들이 또 장난친 것 같다며 말씀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비상 깜빡이라고 생각해서 본 것이 사실은 도깨비불? 아무튼 그런 거였나봐. 시골에 자리를 잡고 사는 사람들 말고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는 경우에는 종종 교통사고 같은 게 나기도 하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게 장난을 좋아하는 도깨비들 노름이라고 그렇게 믿는다고 말씀하셨어. 그리고 기가 약해져 있던 나를 대신에 아버지가 막아준 게 천만다행이라고 하시면서 말이야. 다행히 그 이후로는 뭔가 홀리거나 하는 일은 아직까진 없이 잘 지내고 있어.